모닝 스탠바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 증시까지 연결되는 전략 이 시간에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다시 한번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요즘 이렇게 강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미국 증시와의 이런 디커플링이 좀 강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의 시장 분위기 모닝 스탠바이 체크포인트로 정리해 주세요. 네,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수만 놓고 보면 다우지수, 그러니까 우량주 중심으로 구성이 된 다우지수는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죠. 다우와 나스닥이 좀 혼조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이 반도체가 이 하락을 촉발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AMD에서 실적은 잘 발표를 했죠.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1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에 우려감을 만들어내는, 사실 우려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이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이 가이던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AMD가 전일 시간 외에서 하락을 했었죠. 장이 열리고 나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고, AMD의 큰 폭의 하락이 그 외의 반도체 종목들로까지 퍼지면서 엔비디아, 그 외의 반도체 종목들까지, 사실 실적은 두 번째고 1분기에 좀 좋지 않을 수 있겠다. 아니면 우리의 기대감만큼을 충족시킬 수 없겠다. 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 같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죠. 4%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나스닥이 좀 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도체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오늘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는 하락을 했지만 다우지수는 올랐죠. 그러니까 다우지수 안에서 반도체 빼고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 순환매, 그러니까 반도체로 많이 갔었던 이 자금들이 그 외의 섹터들 중에서 26년도 혹은 이 26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이런 섹터들로 일부 자금들이 좀 옮겨가면서 반도체는 아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굉장히 좋았죠. 사실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됐고, 그럼 좀 하락을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고, 예상대로 장 초반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후로 가면서 시장이 힘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락했던 낙폭을 점점 줄여가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했던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전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말씀드리는 시간에서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낙폭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줄은 낙폭에서 오후에는 상승을 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로는 상승으로 끝났죠. 1% 넘게 다시 상승을 하면서 사실 대단합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힘으로, 외국인이 1조 2260억 어제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기관이 1조 78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국내 증시는 여전히 좋다. 사실 삼성전자의 힘으로 삼성전자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하락을 만회하고 다시 상승으로 돌려세우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국내 증시에 좋았던 점은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다라는 점도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제 1000조가 조금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장 높은 삼성전자의 상승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만, 반도체 이외의 종목으로 가서 유틸리티, 전기 가스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그 외의 종목들도 상당히 고르게 같이 상승을 해줬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 몇몇 종목이 상승을 하면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좀 더 단단해지려면 특정 섹터가 아니라 좀 고른 섹터들이, 사실 상승폭을 좀 줄이더라도 고른 섹터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해줄 때에 시장이 좀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 분명히 긍정적이었어요. 그 외의 섹터들, 반도체 외의 섹터들이 다 같이 좀 올라가주는 이런 고른 상승이 나왔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또 하락을 했다는 점.
AMD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 하락한 이유가 AMD 한 종목, 한 기업의 실적 부진 이게 아니라 1분기 가이던스를 좀 실망시켰다라는 점. 그래서 다른 반도체까지도 매도세가 확산이 됐다라는 점이 국내 증시로 오는지 어제는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잘 돌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SK 하이닉스도 낙폭을 많이 줄여가는 이런 모습들로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틀 연속 미국 증시의 약세 그리고 반도체의 약세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잘 버텨줄 수 있는지를 오늘 사실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하락을 했는데도 또 상승으로 잘 돌리고 반도체주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이틀 연속 하락을 했을 때 국내 증시가 잘 버텨줄지에 대해서는 뚜껑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2월 3일 같은 경우는 순매수였어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매도를 하고 있죠. 어제를 빼더라도 한 6조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 안에서 기관의 힘으로 지수를 상승시켜주고 있는데 이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지금 다시 굉장히 많이 6조 원, 5조 원 이렇게 매수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을 더 들어올리는 데는 기관의 매수세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기관의 매수 여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기관의 순매수 확인이 필요하고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수와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굉장히 좀 심화될 수 있는 이런 구간에 우선은 도달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의 반도체 흐름이라든지 오늘의 수급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는 강세가 좀 이어졌다고 하지만 이틀까지도 버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세요. 네, 태양광, 어제 태양광주들 주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긴 터널,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터널이 너무너무 길었고요. 이 터널의 끝이 좀 보인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 정말 시세가 좋았는데요. 이 우주와 관련돼서 좀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태양광 섹터들이 단기적으로 좀 튄 건지 아니면 이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적도 나아지고 있는지 태양광 섹터에 대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태양광주들이 3분기에는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4분기 다시 안 좋아요. 4분기 실적은 좋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적이 회복되지 않는데 어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화솔루션, OCI 홀딩스,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이유는 중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왜 어려웠느냐? 분명히 태양광 설치가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이유는 중국에서 너무너무 싼 제품들이 넘어왔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3대 육성 산업이 있었죠. 태양광이 있었고요. 자동차 배터리가 있었고 전기차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정부에서 세제 혜택 그리고 연구 지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산업 자체를 키워놨고 산업 자체를 키워놓은 상태까지는 좋았는데 이 산업 자체의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산업을 키운 다음에는 특정 기업들, 몇몇 기업들, 최상위에 있는 두세 개 정도의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유지시키고 혹은 더 규모를 더 키워주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산업 자체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산업 내에서 2개, 3개의 기업이 아니라 8개, 9개의 기업이 다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상위에 있는 가장 기술력이 좋은 혹은 가장 전망이 좋은 이런 기업들이 더 성장하기에는 좀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기업들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은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순수 기술력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이 기업들로 좀 몰아주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환급을 이제는 좀 폐지하는 이런 결정이 중국에서 나왔죠. 그래서 중국에서 수출 부가세 9% 정도 되는데 이 환급을 해주는 이 절차가 이제 4월 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9% 정도의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제품 가격에서 중국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한 30% 정도는 싸거든요. 이 30%에서 이제는 가격 격차가 한 10% 내외 정도로 줄어드는 이 모습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한 10% 정도다. 그러면 가격이 30%까지 차이 난다 그러면 싼 제품 고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근데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좀 더 예쁘고 좀 더 튼튼할 것 같고 좀 더 내가 갖고 싶었던 이런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조금 더
나아진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가장 크게 이유로 좀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3년 내 100기가와트의 캐파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미국에서 2014년까지 설치된 태양광, 지금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전부 다 합치면 한 24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3년 동안 100기가와트, 사실 굉장히 이루기가 힘든 그런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적극적이고 상당히 강하게 추진을 하겠다. 태양광에 대해서 우주와도 섹터를 묶을 수가 있고요. 태양광대에서 뭐 전기차와도 묶을 수 있다라는 점, 데이터 센터와도 묶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강한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도 태양광에 있어서의 관심도, 주목도를 좀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자체를 놓고 본다라면 전력 소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과 그리고 대체 에너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과 함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증가가 큰 폭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산업 자체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태양광은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에서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래서 산업 자체가 어두웠다가 이제는 회복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주의해야 될 상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4월 1일자부터 이 환급 그 수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종료가 되는데요. 4월 1일까지 약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2달 동안 중국 업체들에 대한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밀어내자. 세금 환급 받을 때 지금 우다다닥 다 팔아놓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의 급락이 한 번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무조건 실적이 회복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보다는 가격에 대한 변동성 나올 수 있고 1분기 국내 태양광 업체들 여전히 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태양광 산업 자체가 좀 더 커지고 4월 1일자부터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국내 태양광 업체가 확실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쪽도 소재라든지 이런 쪽의 가격이 그동안 좀 중국발로 하락하게 되면서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이제는 중국의 공급 자체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밀어내기는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좀 플러스 알파가 붙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어제 제일 많이 올랐죠. 상한가 기록했었던 한화솔루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태양광주들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국에 거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조선주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미국의 많은 산업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태양광에서도 미국이 대중국 제재 이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한화솔루션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이 조지아주 공장 사실 25년도에 가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그리고 공장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25년도에 가동을 못했습니다. 근데 26년도에 미국에서 공장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까지 가동을 한다라면 사실 가동하겠죠. 가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액과 미국에 있어서의 점유율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주로는 한화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로 한화솔루션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카지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카지노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수혜를 받고 있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1월에 상당히 좋았다. 이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까지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지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카지노 섹터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1분기 1월이 굉장히 비수기입니다. 우선 1월이 춥죠. 한국의 관광객이 별로 안 오는 시기거든요. 12월은 크리스마스도 있습니다. 연말이고요. 뭐 여러 가지 특수들이 있지만 1월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원인이 되면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3사에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는 수시로 많이 옵니다. 특정 시즌, 특정 계절에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연중 내내 외국인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카지노 3사들이 체력이 한마디로 다 같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3월달 되고 나면 날씨가 따뜻해지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도 좋은데 더 늘어난다? 그럼 카지노 3사의 실적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적으로도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월에는 10년 내 최장 기간의 춘절이 있습니다. 국내도 구정이라든지 특정 연휴가 좀 몰리는 이런 시즌이 되면 해외로 많이 나가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게 제일 가깝고 일본 아닌 나라인 한국이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국에서 많이 카지노로 방문할 가능성이 2월 달에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은 백화점과 호텔도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에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요. 백화점에 있는 전체 매출의 한 10% 가까운 이런 매출이 외국인들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백화점주들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카지노주들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백화점과 호텔 많이 올라간 거 대비해서. 그렇지만 카지노주들은 아직까지는 상승이 백화점이나 호텔 대비해서 좀 덜 돼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외국인의 수혜를 받았었던 섹터 종목들보다도 좀 덜하다라는 점, 매력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가격 매력까지도 좀 더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방한 외국인들이 늘다 보니까 관련 섹터들이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섹터들 대비했을 때 좀 덜 오른 sek터라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상장된 이 카지노 관련 종목들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네, 3사 중에서 1월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죠. 파라다이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중국인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사실 다른 카지노 업체들도 중국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인데 1월에 역대 최대 월 순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 달은 카지노 비수기예요. 카지노 비수기인데 역대 최대 월 순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지를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16,000원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랐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화점 같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수혜를 보는 섹터들은 거의 다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최고가까지, 이 전고점까지는 20%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중국에 많이 포커스 맞추고 있어서 중국이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중국 VIP에 대한 회복은 아직 좀 덜 되고 있거든요. 2월에 춘절이 있고요. 3월에 날씨가 좋아집니다. 이때 중국인이 좀 더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VIP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카지노의 관심주로는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다이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상무님이 보시는 시장의 관심 종목 마지막으로 알려주세요. 네, 사실 외국인 많이 들어온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호텔신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호텔신라는 이름에 호텔이 들어갔지만 면세점에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죠. 매출 중에서 이제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면세점이 살아난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면세점 사업을 호텔신라가 일부 재편을 하고 있죠. 시내 좀 줄이고요. 공항에서도 줄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면세점이 좀 더 효율화된다라는 점, 비용은 적게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에 있어서의 손익 개선 효과가 있고요.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면 호텔도 더 좋아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호텔 굉장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점. 그래서 본업인 면세점 손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호텔은 더 좋아지고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바운드 수혜주와 마찬가지로 가격적으로도 지금 매력이 있거든요. 호텔신라 오늘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텔신라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무님의 세 가지 종목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에서는 저희 태양광 살펴봤는데요. 어제장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솔루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카지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확실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다른 섹터 대비 제한적인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파라다이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면세점 쪽의 손익 개선까지 좀 돋보이고 있는 호텔신라 관심 종목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모닝 스탠바이 시간이었고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